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9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 페드 의장의 매파 발언 등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지만, 이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한 영향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자면, 이날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22 연례 포럼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긴축이 오고 있다라고 본다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매우 강한 노동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크게 오르는 강한 노동시장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다며 정책이 긴축적일지도 몰라도 정책이 긴축적일지라도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고 오래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건 뭐다? 미국의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튼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냐면 지금 미국 경기가 워낙 좋으니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의 구매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에 2020년 그때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한 2배 이상의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잘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강력한 미국의 경기의 힘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리하여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20.6%, 25bp 인상할 확률은 드디어 거의 80%에 가까운 79.4%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5bp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다음 인상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시장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나 이 엔비디아 같은 좀 고성능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수출 규제, 다시 수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눌러 놓으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 다음 주 달에 최종본이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 미국의 승인이 없다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량 하나하나가 미국의 규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러한 부분을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저사양으로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다음 달 이 내용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기업 처분은 더 논의한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간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주요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애플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하며 종가 기준 시가총액 3조 달러에 바짝 다가섰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말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실적이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테슬라에 대한 이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시장 사람들의 소비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까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69.56달러로 플러스 2.7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 말고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 쪽에서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마이크론 제품 안 쓰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빼앗아오는 모습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출 예상 상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론보다도 훨씬 더 실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챗 GPT만 하더라도 지금 해외에 계속 사무소를 설립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 같은 경우가 지금 대기업들이 눈독을 계속해서 들이면서 투자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AI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데이터의 거의 한 3배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투자의 증가 때문에 반도체 다시 한번 시간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안에서도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소재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최우선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대지를 고르는 건 물론이거니와 건물 딱 올리면 제일 먼저 장비부터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비에 수주되는 물량이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건 당연히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섹터는 뭐다? 장비 쪽이다. 그리고 이거 팔아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또 실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애플 아주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부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있죠. 따라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애플 관련주 이쪽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목표를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만큼 전기차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부품 쪽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쪽도 한번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여행 쪽이랑 엮여 있는 종목들이 죄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당장의 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눈 앞까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항공사, 뭐 카지노, 면세점, 호텔, 백화점, 명품 등등등등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좋을 수 있으니까 선반영 되어 있는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가 빠지고 있잖아요. 70불 아래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행객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 제가 지금 어떤 거 보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의 개념으로다가 올려놓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런 내용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거든요. 그냥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이 마이너스 수급 얘기하고 또 이제 수급 마이너스 나오니까 귀신같이 또 약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네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단 이 마이너스 수급 때문에라도 상승에는 약간의 제동이 걸릴 것이고 이 하락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는 이런 그림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보자면 어제 이 에너빌리티가 한국형 가스터빈 요거 수출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두산이 이쪽 시장은 꽉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다양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이냐면 현재 뭐 SMR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럽게 지금 두산이 한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래로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형 원전도 이 주기기 제작 부분에 있어선 압도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소도 앞서 있고 가스도 앞서 있고 해상 풍력, 이 풍력 대지 쪽 말고 해상 쪽은 한국의 1등이기 때문에 해외 쪽의 수출도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전에 지멘스랑 MOU를 체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게 괜찮겠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협동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푸시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부회장님께서 로보틱스의 IPO를 앞두고 이쪽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두산그룹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플랜트로는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폴란드에서 최대 15군데의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이걸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빌리티 혹시나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이랑 이 밀접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당장에 최근만 하더라도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랑 여러 가지 뭐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탱크 이런 것들 계속해서 구매해주고 경제 협력의 이 단계를 좀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한 게 혹시 한국 쪽 기업의 이러한 것들의 수주를 조금 더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좀 일거리를 줄 수 있다? 생각해보기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주변국들까지도 이 회사가 이거 좀 잘 만든다더라 하는 이런 레퍼런스적인 성격 때문에 추가적인 일거리도 들어올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에너빌리티에게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에는 최소한 부정적이진 않겠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되더라도 일단 뉴스적으로는 특별하게 걱정할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에너빌리티 최근 상승했던 거 생각하면 하반기에 가장 큰 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쪽 대형의 수주가 연이어서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6월 끝나면 7월 달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확실하게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후속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의 이 수급이랑 차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수급부터 봤을 때에는 일단 오늘도
이 외국인 쪽에서 마이너스가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전에 매수를 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지금 매도는 솔직하게 부담이 되거나 그렇진 않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이만큼 매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잠깐 쉬어가려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더 나온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를 하겠죠. 물론 이런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박스를 뚫을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전에 매집이 나올 때 이 정도의 추가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하다면 일단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마이너스 나오게 된다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제일 먼저 21선을 이탈을 거의 확실하게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어디까지 간다?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질 수 있다. 물론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흐르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지 라인들과 겹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몇 달의 전적을 봤을 때 계속 이 하단은 어떻게든 찍고 나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아래 부근까지 찍으러 만나러 가는 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위치에선 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까지 외국인 수급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금 이 바닥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외국인 수급이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면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아직은 안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역시나 2만 원에 매물대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일단 이 아래까지는 수월한데 이 이상이 조금 많이 난이도가 높아요.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순하게 이 2만 원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가 많이 있었던 데가 대략 한 2만 1,800원, 2만 2천 원 이 부분이라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질리다 싶을 정도로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여기를 소화하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위에 이제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 돌파를 시도하는 그림 기대해 보기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전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만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들이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러한 부분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외국인 수급 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매도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 이제 제가 딱 보고 느낀 건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 매집한 물량이랑 지금 매도가 조금 나오는 물량이랑 비교하면 매집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이 박스를 이러한 수급이 결국엔 올라갈 가능성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중장기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만 확인하면서
비교적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 요거 수급이랑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역시나 다시금 21선 돌파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돌파한다면 2만 원 부근에서 또 2만 2천 원까지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눌리는 거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에너빌리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정리를 마쳐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